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는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구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과 인간만 조용히 죽이는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전해주는 느낌은 굉장히 새롭습니다. 원작은 SF적 상상인 유전자 결함으로 인간의 폭력성을 강조하고 계층 간 억압을 풍자합니다.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인 강 사장이 산업재해의 피해자이며 사회적 약자인 병구를 처참하게 짓밟아 죽였죠. 반면에 부고니아의 테디는 공권력이나 금권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제 폭탄에 스스로의 체온이 반응해 죽었죠. 타인에 의해 짓밟힌 병구와 자멸한 테디의 죽음이 명확히 대비됩니다. 감독이 원작의 아이러니와 블랙 코미디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변화시켰는지 느껴지죠. 지구를 지켜라가 외면하고픈 진실을 드러냈다면 부고니아는 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테디는 관객이 보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건들을 가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정신을 놓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죠. 때문에 영화의 결말에 이르면 그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테디가 맞았구나 하게 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얻어걸렸을 뿐 모든 진실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안드로메다인들은 테디의 생각과 달리 인류를 멸종시킬 계획이 아니었고 그가 납치해 죽인 피해자 중에서 오직 2명만이 진짜 외계인이었죠. 맞아떨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그의 믿음은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이고 테디는 왜 자멸해야 했을까요? 벌이 사라지는 군집 붕괴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태양 흑점, 바이러스, 전염병,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화약약품 농약까지 많은 연구가 이런 원인들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테디는 오직 하나의 원인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엄마의 산업재해와 외계인 음모론을 더해 자신만의 진실을 만들어내죠. 외계인이 인류를 몰살시키려 한다라는 결론인데요. 미셸과 그의 대화 중에서 반향실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복하고 증폭시키며 반대되는 의견이나 정보는 차단하는 현상이죠. 세상을 보는 자신들의 진리를 만들고 모든 것을 이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를 타며 팟캐스트를 듣는 테디의 모습이 나오죠. 허무맹랑하고 이상한 소리를 진지하게 말하는 이 방송은 실제로 존재하는 호주의 팟캐스트 틴포일 테일스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위해 만들어낸 가짜 라디오라고 생각했겠죠. 테디의 믿음을 망상이라 여기고 미셸이 말하는 외계인 역사가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임기응변이며 사무실의 계산기와 벽장이 거짓이라 생각하듯이요. 앞서 말했듯 이 영화는 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확히는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구는 평평합니다. 영화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죠. 아니라고요? 증거를 대실 수 있나요? 지평선, 월식, 그림자 길이, 세계 일주 등등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며 믿지는 않죠. 오히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온다는 역방향의 증명을 합니다. 수평선으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배, 월식에서 관측되는 동그란 그림자를 지구가 둥그니까로 설명하는 건 간편하죠. 진리를 정해두고 갖다 대는 거니까요. 우리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어릴 적 배운 대로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지구 평평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웃긴 이야기로 취급하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죠. 이런 생각을 이용한 연출이 재미있는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부고니아의 디자인은 미셸이 외계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가득한 그녀의 집과 사무실은 모던한 외계 우주선 같죠. 빛나는 피부 미용 마스크나 산소호흡기를 쓰고 달리는 모습과 머리를 빡빡 밀고 흰 크림을 바른 얼굴까지 외계인처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원작의 강 사장도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술에 취해 외계어를 내뱉습니다. 강 사장을 외계인이라 주장하는 병구를 관객이 미친놈으로 보고 있기에 그가 그냥 술주정을 한다고 느끼게 하죠. 하지만 결말을 알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168cm의 마른 여성이 덩치 큰 성인 남성 2명을 제압하고 밤새 화장실도 가지 않으며 테디가 집을 비운 사이 도망가지 않고 그의 비밀방을 뒤져보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외계인으로 보이게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테디와 같아집니다. 결말을 정답으로 두고 모든 걸 끼워 맞추죠. 테디가 엄마에게 주입한 파란 용액, 미셸의 말처럼 해독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부동액이었을까요? 원작의 용액은 벤젠이었습니다. 아무리 화학회사 사장이라지만 차에 싣고 다닐 약품이 아니죠. 외계인의 해독제라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부동액은 너무 평범합니다. 즉석에서 떠올린 함정일 가능성도 있죠. 미셸은 그가 용액을 주입하기 전에 체포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더 헷갈리게 만드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게 독이라서 테디의 엄마가 죽은 건지 약이지만 잘못된 사용을 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각자의 믿음대로 판단하죠. 테디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엄마를 죽였고 또 외계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죽었죠. 그의 자멸은 진실에 대한 확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세계의 진실과는 일치하지 않았죠. 요르고스 란티머스 감독의 작품들은 부조리한 세계가 주는 혼란을 잘 담아냅니다. 지난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는 가장 본격적인 부조리극이었죠. 이번 부고니아는 관객에게 부조리에 빠지는 경험을 줍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논리적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비극이 악당을 만들고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 선악의 대결을 벌여 정의가 승리해야 우리가 납득하는 세상이죠. 부고니아의 스토리 진행은 보다 보면 그럴듯하게 따라가지만 정리해보면 영 불편합니다. 외계인은 인류를 고치려 했고 그것이 테디를 미치게 만들었으며 지구를 지키려는 테디의 노력이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아이러니의 전개는 우리가 원하는 합리성을 벗어납니다. 아무렇게나 벌어지는 사건이죠. 이런 부조리한 전개는 영화 내내 세부적으로도 반복되는데요. 인물의 관계를 보면 미셸의 탈출을 위한 캐릭터는 돈과 케이시 형사입니다. 돈은 설득만 하면 그녀를 풀어줄 수 있고 케이시는 발견만 한다면 구해줄 의지가 있죠. 미셸은 돈을 거의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는 돈과 케이시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오히려 탈출에 성공하죠. 그런데 그녀는 테디를 정말 모선에 데려가려 합니다. 우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죠. 그것이 다시 비극으로 치닫는 것은 그저 체온에 반응한 조잡한 폭탄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도 처음의 의도가 마땅한 전개로 이어지지 않죠. 독특한 영화를 보려고 극장을 찾은 관객은 흥미롭게 즐길 수 있겠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우린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지겠죠. 부조리 철학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려는 방식은 절대로 완전히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저 우연일 뿐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으니까요. 저는 지구평평설과 외계인 인류 창조설을 섞은 이 비과학적인 영화가 사실은 과학적 사고를 권장하는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환경운동이 감정 자극을 통해 성공하죠. 매년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통계보다는 코에 빨대가 꽂혀 괴로워하는 거북이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사람을 행동하게 합니다. 반면에 모나리자에 페인트를 뿌리고 농장에서 가축을 훔쳐 달아나는 행동이 환경운동에 반감을 가지게 만들죠. 이제는 지구가 아파요 같은 가짜 논리가 아니라 과학적 논증으로 인류의 앞날을 따져야 멸종, 아니 자멸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과학도 인간이 세상을 보는 도구죠. 하지만 끝없이 의심하고 반증하며 진리를 향해 변화합니다. 인류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우리는 영화처럼 허무한 멸종이 있을 리 없다고 막연한 낙관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도 지구도 우주도 그냥 일어나는 일의 연속이기에 우리도 그냥 멸종하지 않으려면 머리가 아파도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느낀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